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김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반. 24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잠든 가족들을 깨울까봐 조심했습니다. 주방 불을 켰습니다. 영숙은 냉장고를 열고 도시락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손녀 지우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 김밥도 말아야 했습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매일 남의 집 밥을 해주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시끄러워요. 복도에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가스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미안해. 조심할게. 좀 더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어제 야근했거든요. 유진은 대답을 듣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삼키고 국자를 저었습니다.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치즈김밥이야. 영숙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의 환한 표정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6시 정각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오늘 확실히 해주세요. 내일 제 친구들 초대하기로 했거든요. 가족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어요. 영숙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 걱정되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대. 태준과 유진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68년을 살면서 처음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병원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영숙을 입원 수속 창구까지 데려다주고 서둘러 병원을 나갔습니다.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누워 있는 건 이 병실에서 자신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바빠서요. 오전 11시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혼자구나. 눈을 떴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6시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몇 통 왔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 날이었습니다. 태준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겠어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정말이 집에서 가족인가? 그날 밤 영숙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영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볼게.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24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끝이 요양원이라니.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안 하셨어요? 유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요. 영숙은 서둘러 밥을 퍼고 계란 프라이만 후다닥 부쳤습니다. 도시락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못 샀어.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나서자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오후 2시 영숙은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너무 힘들어. 영숙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야, 그건 너무한 거야.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고마워하지 않아. 저녁 6시가 되자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아직 준비 못했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유진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배달시켜 먹자. 영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왜 여기 혼자 있지? 밤 10시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는 거 예약했어요. 4박 5일로 잡았어요. 엄마도 같이 가시려나? 설마요. 우리끼리 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나는 누구지?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가족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구석으로 밀려난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이게 전부일까? 새벽 5시 반 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난 날 영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4박 5일.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주스가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영숙은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다들 제주도 갔어. 오늘 우리 만날까? 오후 3시, 영숙은 동네 카페에서 경희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영숙은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이야, 너 그 집이 누구 집이야?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눈치를 봐? 경희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68이면 아직 젊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경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여행 프로그램에 멈췄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저기 가보고 싶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집. 여러 매물이 나왔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었습니다. 오후에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원도 속초 쪽에 집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작은 집이요. 혼자 살 집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해. 이 집을 떠나려고. 진심이야? 응.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잘 생각한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넷째 날 영숙은 부동산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속초에 괜찮은 집이 나왔어요.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작은 마당, 깨끗한 주방. 이 집으로 할게요. 영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권의 책, 오래된 사진첩.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 이것뿐이구나. 하지만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영숙은 이사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이사 가능한가요? 강원도 속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영숙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유진이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강원도 속초.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면 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저희가 언제 요양원 보내려던 거 잊었어? 그리고 내가 수술했을 때 한 번도 병원에 안 온 것도.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새 주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와. 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손녀 지우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영숙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는 가끔 놀러 올게. 약속할게. 그날 밤 영숙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이사차가 도착했습니다. 태준과 유진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태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응, 가끔은 연락할게.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 영숙은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3시간을 달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경희가 함께 왔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경희야. 짐을 풀고 나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거품이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영숙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가도 될까요? 하루만 와. 토요일 아침 가족들이 왔습니다. 와, 바다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들어와. 점심 준비했어.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영숙은 아이들과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할머니도 좋아.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영숙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할머니 행복해. 오후 4시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영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가꾸기, 수영 배우기, 그림 그리기, 여행하기. 하나씩 적다 보니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영숙은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주황빛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김영숙으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